네, 간밤에 있었던 이슈들을 모아서 키워드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 애프터마켓 시작합니다. 오늘도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유가의 롤러코스터입니다. 유가, 천연가스,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많이 하향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새 바닥을 다지더니 하루하루 다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의 상황이 좀 어떤가요? 네, 텍사스 원유가 지난주에 8% 이상 급등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다 이제 지난밤에 좀 하락해서 이제 79달러 선 유지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지난주에 유가가 이제 올라간 배경을 보면은 중국 쪽에서 이제 수입 할당량을 더 늘릴 거다, 경제 활동이 더 활발해질 거다 이런 신호들이 나오면서 좀 많이 상승했습니다. 중국이 사실 그동안 많이 이제 폐쇄돼 있었죠.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폐쇄돼 있었는데 이걸 이제 리오프닝을 하면서 위드 코로나로 정책을 아예 변경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경제 활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동성이 굉장히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내부에서 얼마만큼의 확진자가 나오는가랑은 상관없이 어차피 지나가리라는 걸 다들 이제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정을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앞으로 이제 석유 수요가 기록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달러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원유 결제하는 달러가 좀 낮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많이 기대가 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8일 만에 처음으로 이제 지난밤에 하락을 했거든요. 그게 일단은 뭐가 있냐면 이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다 보니까 좀 휴가를 간 사람들이 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휴가를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좀 평소보다는 둔화되었다. 이제 이런 측면이 하나는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이게 일시적인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이제 UBS 쪽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너무 강하게 랠리를 보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한 템포 쉬어가는 거다. 이제 이러는 거고, 결국은 이제 석유 수출국 기구나 국제에너지기구 같은 데서 이제 이번 주 전망을 내놨는데 뭐냐면 중국 수요에 대한 기대가 계속해서 이 시장을 지지해 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나온 얘기가 이제 러시아 얘기도 또 해야 되는데, 러시아의 지금 푸틴 대통령이 에너지를 무기로 사용하는 게 지금 역효과를 내면서 오히려 러시아 경제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좀 축소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유가가 하락하는데 좀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입지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축소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이 하루쯤 쉬어가는 상황으로 그렇게 전개가 됐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도 봐야 되고 러시아도 봐야 되고 지금 국제유가와 관련해서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숫자로 어떤 밴드를 좀 설정해 주시면 전망을 좀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나요? 네, 로이터에서 이 시장 트레이더들 대상으로 해서 한 1,000명 이상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50% 정도 이제 편차를 조금 넓게 보면 50% 정도가 80달러에서 95달러 사이에서 브렌트 유가 가격이 형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그리고 편차를 좀 줄이면 한 이제 90% 정도가 70에서 105달러 사이다. 이제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예측의 평균치가 배럴당 87달러 선에서 머무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됐고, 앞으로 2027년까지 한 5년 동안 어떻게 될 거냐 봤더니 90달러 정도 평균 가격을 유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봤던 50달러, 60달러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은 오지 않는 것으로 지금 다들 예측하는 분위기고요. 미국 에너지정보청에서 발표한 것도 보면은 지금 단기 전망, 한 달짜리 단기 전망을 내놨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밝혔던 게 올해에 83달러 정도, 그리고 2024년 내년에는 한 78달러 정도, 역시나 70달러 이상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한 8, 90달러 정도 지금 예상을 다들 하고 있는 거고, 가격이 왜 안 떨어지냐를 봤더니 이제 대표적인 이유가 오펙 플러스에서 보나마나 새로운 감산 정책을 서로 합의를 할 거다. 이제 더 이상 에너지 가격 떨어지는 거 보지 않을 거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워낙 강경한 입장을 지금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80달러 선에서 방어선을 구축할 거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내놨던 게 역시 중국 쪽에서
수요가 평균 100만 배럴 정도 하루에 증가할 수 있다 이러면서 굉장히 강력한 수요 증가를 통해 가지고 중국으로 인해서 15달러 정도 더 인상된 가격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 자체를 올해 100달러 이상으로 보는 그런 보고서도 내놨고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타이트하게 더 강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10달러까지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앞으로 당분간 강한 어떤 에너지 시장의 에너지 가격 이런 부분들은 더 추가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점 수요가 살아나게 된다면 유가 역시 서서히 좀 반등을 할 수가 있겠죠. 어찌됐든 지금 전반적인 관점은 80달러 선에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밴드가 좀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FOMC 전에 BOJ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18일에 이제 BOJ 금융정책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요. BOJ가 지난달에 이미 한 차례 노선을 좀 바꿨죠. 그때 당시에 장기금리 상단 제한을 0.25%에서 0.5%까지 열어주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최근 들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풀어드리면 지금까지는 이 0.25%까지 왔을 때 일본에서 계속 국채를 매입해서 이걸 여기까지 제한해 두는 것을 정책으로 가져왔었는데 지난달부터 이걸 0.5%까지 열면서 0.5%가 넘어가면 일본은 계속 국채를 사야 합니다. 근데 물론 이게 하루 이틀 일이면 괜찮겠지만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계속 이런 정책을 이어왔고 그리고 0.5% 넘어가는 기간 동안 1월에만 무려 164조 원을 쏟아내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일본 입장에서도 물론 기축통화의 한 일부지만 부담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아마도 일본이 한 번 더 그 제한을 열어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혹시라도 이 상한 정책을 폐기하기까지 한다면 이러면 일본도 글로벌의 긴축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이제 엔화가 조금씩 상대적으로 계속 반등하기 시작하고 최근에 리오프닝으로 올라온 중국의 위안화 그리고 또 에너지 가격 안정으로 올라오기 시작한 유로화까지 달러화를 조금씩 견제해 줄 수 있는 수단이 또 하나 늘어나게 된다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데요.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세로 돌아간다면 사실 최근에 비트코인이나 나스닥의 강세도 계속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많이 떨어졌거든요, 달러. 어떻게 보십니까, 세무사님? 달러가 계속 떨어질까요? 네, 달러를 보실 때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가 기준을 잡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세계적으로 경제가 약할 때 이제 강세를 좀 보입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어려우면은 미국 쪽에 달러가 안전하니까 달러를 더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거고 반대로 이제 좀 회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은 달러가 약세를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달러에 대한 메리트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연준이 뭔가 이제 정책을 좀 완화적으로 펴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이제 좀 달러가 약세로 보이는 그런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제가 하나 가져와 봤는데 달러하고 이제 엔화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나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눈에 보시기에도 아마 정확하게 반대 흐름을 나타낸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계속 이런 흐름을 이어왔다라는 걸 먼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달러가 지금 하락하는 거 배경을 봤을 때 지난 4분기부터 연준의 금리 인상이 올해 2023년도에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어요. 완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유럽과 중국의 성장이 예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달러에 대해서 펀더멘털 측면에서 이 밸류에이션이 너무 과대평가되었다. 이렇게 이제 좀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떨어지는 거고 최근에는 CPI 지수가 또 좋았죠.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2월 1일 날 연준이 25bp 인상할 것이다. 이제 금리 인상하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이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엔화하고의 어떤 직접적인 관계를 이제 일본 쪽에서 갑자기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엔화하고의 관계를 많이 설명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이런 흐름들이 있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 지금 예상을 한 게 달러 인덱스가 지금 한 102.4 정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2023년도 연말에 98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했습니다. 그 배경에 뭐가 있냐면은 지금 보면은 유럽 쪽에서 경기가 좀 회복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로에 대해서 좀 더 수요가 생길 것이다. 그러면서 달러 수요가 줄어드는 이런 것들을 예상했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유로가 연말까지 1.15까지 올라갈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 1.08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달러가 앞으로 좀 더 약세를 보일 것으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개인적으로 이제 한국의 원화 같은 경우에도 그럼 지금 어디까지 내려갔느냐 이제 최근에 저도 이제 뉴욕일보하고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1,100원대로 추가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도 경기 회복의 징후가 확실히 나타나는 상황에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경기 침체가 좀 벗어날 거다라고 이제 뭔가 확인할 수 있는 1, 2분기 정도는 지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가도 그렇고 달러도 그렇고 뭔가 좀 변곡점에 다다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쪽은 어떨까요?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비트코인 얼마나 오를까입니다. 정말 궁금하죠? 세무사님, 비트코인은 얼마나 오를까요? 네, 비트코인이 계속 안 좋은 소식만 들어오다가 갑자기 바닥에서 20% 이상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 최근에 지금 나온 게 10월 이후부터 해가지고 지금 공매도를 했던 분들 한 5억 달러의 공매도가 최근에 청산이 됐다 이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게 2021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는데 공매도 거래자의 약 70% 이상이 손실을 봤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암호화폐들이 이제 한 20% 이상 상승을 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역시 상승할 배경이 뭐가 있냐면은 CPI 데이터가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이 둔화된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 시장으로 옮겨지면서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 강화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의 펀더멘탈과 크게 이게 연계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그렇게 시장에선 해석을 하다 보니까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여기가 바닥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매수 심리를 더 확산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비트코인이 잘 올라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제가 드렸던 질문이기는 한데 지금 전망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뭐 시장에서 5만 달러, 10만 달러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좀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일단은 이제 전반적으로 바닥을 쳤다라는 인지도가 좀 확산이 됐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3년도가 그렇게 큰 강세장이 오지는 못할 것이다. 이제 좀 조심스럽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표로 간단하게 보시면은 기술적 차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왔을 때 한번 조정받았던 12,000달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무너지게 되면 지지선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등의 구간은 이제 추세선이 나와 있는 25,000달러 구간까지 1차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더 크게 올라가면은 61.8% 되돌림 비율 적용했을 때 5만 달러 정도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또 평가들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2020년부터 시작된 상승과 하락의 한 사이클이 이제 올해에 마무리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CNBC 쪽에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스크라무치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이거 2, 3년 안에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만 좀 주목이 됐고 다른 거는 12,000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이 있다. 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어쨌든 강제 매도는 그런 국면은 끝났다라는 인식이 좀 확산되고 있어가지고 2023년도 조심스럽게 투자를 잘 한다면은 2024년도 이후에 추가 상승을 기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좀 긍정적인 뉴스만 보게 되는데 여전히 하방도 12,000달러까지는 열려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 애프터마켓 시간 함께 했습니다. 세무사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간밤 미증 시는 휴장했었죠. 때문에 이번에는 유럽 증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연초부터 호재가 이어지면서 상승 랠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영국의 FTSE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대체로 상승세로 마감했던 아시아 증시가 반영이 됐고요. 또 지난주에 발표됐던 주요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둔화 흐름을 보이자 투자 심리가 회복된 겁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금리가 장기화가 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는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증시 상황을 보면 올해 들어서 우상향 곡선을 그려나가고 있는데요. 유로스톡스 600 지수는 간밤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지난주까지의 상황을 보면 유로존 주식시장은 지난해 9월 말 이래 38%나 오른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유럽이 미국보다 더 낫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던 트러스트 자산운용에서는 올해 유럽 시장이 미국 시장을 앞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유럽이 가치주에 그리고 미국이 성장주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가치주가 더 오를 것이다 라는 겁니다. JP모건에서는 유럽의 주가가 S&P 500 지수보다 더 매력적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상대적으로 가치가 약 30% 정도 할인된 수준으로 저평가돼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유럽 증시가 거침없이 랠리를 펼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면 여러 가지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그 이유로 들 수가 있겠고요. 올해 온화한 겨울 기온으로 인해서 유럽이 크게 두려워하고 있던 에너지 위기를 피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된 점, 그리고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중국의 경제 재개 역시도 도움이 된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국제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8일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지난주 내내 강력한 랠리를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한 중국의 수요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현재는 약 1.26% 하락해서 78.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9개월 내 최고치를 소폭 하회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현재는 약 0.18% 하락해서 191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계속해서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저점에서 20% 이상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현재는 21,000달러를 상회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유럽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